청주 복대동 일대의 침수 예방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시간당 90mm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원도 시내 학교를 신규 주거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학교 복합시설 구축 사업이 도내에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도내 11개 시군에 한 곳씩 구축할 계획인데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청주 고인세 박물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 목판, 금속, 한글 등 주제별로 구분해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상습 침수 구역의 주민들은 또다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청주시 복대동 저지대 구역은 올해 시간당 90mm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우수관로가 설치돼 청주시가 이제는 수해가 없을 거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29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청주 복대동 일대. 특히 특정 지역은 지난해 시간당 40mm의 비조차 견디지 못하면서 순식간에 상가 20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변 지역보다 1m 넘게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어제하고 어제 그저께도 비 많이 와서 집에서 이제 자다가 나와서 상태를 확인할 정도니까 그 정도로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440억을 투입해 복대 비아동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 침수 예방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수 관로의 직경을 이전보다 최대 6배 넘게 늘렸고 길이도 8.7km로 늘려 기존과 달리 성남천 하류로 직접 연결했습니다. 빗물 병목 현상에 대비해 배수 펌프장도 3곳이나 설치한 청주시는 이론적으로 시간당 92mm 이상의 폭우를 견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용량, 설계 용량을 시간당 97mm로 지금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작년 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청주시는 이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2m 높이의 물막이벽을 설치한 가운데 상습 침수에 대한 청주시의 원인 분석과 처방이 효과를 나타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어제 충북 북부 지역에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주 지연동에선 축대가 무너져 차량 2대가 파손됐고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검단 마을로 토사가 유출돼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전역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모두 29건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구도심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신도심의 학교는 과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체적인 학령 인구 감소로 신도심 지역의 학교 추가 신설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구도심 학교 이전이 신도심 학교난 해결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청주 가경 홍골 서현지구는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며 기존 서현초등학교가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추가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가운데 충북교육청이 찾아낸 해법은 신설 대체 이전. 학생이 많은 곳에 새 학교를 지어 근처에 학생 수가 적은 구도심 학교를 옮겨오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에 학부모 과반이 동의한 곳은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한 전교생 140여 명의 복대초등학교입니다. 이게 가경동에 세워진 신설초등학교가 복대초등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사연입니다. 복대초등학교는 가경동으로 이전했지만 이름도 그대로 40년 역사도 그대로 이어갑니다. 전통을 이어가고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조화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대동 옛 학교 건물은 교육 복합시설 용도로 쓰여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년에는 청주 상당초등학교가 동남 택지개발지구로 신설 이전되고 음성 부윤초등학교도 이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전 재배치함으로써 폐지되는 학교 인근 지역의 도시 공동화 현상 방지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교육기관 유치라든지 교육문화 복합시설 등을 설치를 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 신설 조건은 점점 더 까다로워진 가운데 도심 속 학교가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현상은 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폐교를 활용해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학교 복합시설이 도내 처음으로 시도됩니다. 도내 11개 시군에 한 곳씩 건립하는 게 목표인데 지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폐교된 청주 미원초등학교 용곡 분교장입니다. 마을의 아이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지난 2000년 미원초등학교로 통폐합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의 돌봄 시설은커녕 편의시설 하나 없어 지역의 활력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 학교를 폐교로 빠진 상태에서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농촌 생활을 하는 데는.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도내 학교안 유휴 부지나 폐교를 활용해 교육, 문화, 체육 공간을 구축하는 학교 복합시설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최대 50%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전국 공모 사업으로 학생과 지역민 모두 이용 가능한 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자체별 재원 마련이 필수이고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입지와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11개 시군에 한 곳씩 총 11곳의 학교 복합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청되는 사업 자체가 많이 저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5개년 동안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후에 더 많은 학교들이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생과 주민을 하나로 잇는 학교 복합시설이 지역을 재생시킬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 고인쇄 박물관이 사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프랑스 측과의 협업을 통한 직지현상 복제본, 이른바 직지복본이 전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프랑스 측이 소장하고 있는 직지 원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상 복제본, 이른바 복본입니다. 단순히 외형을 본뜬 영인본과 달리 지질과 먹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보다 직지의 실물에 가깝게 제작됐습니다. 1377년 직지가 처음 인쇄됐을 당시를 추정해 복원한 직지 원형 복제본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복본은 단 30건만 제작돼 청주 고인쇄박물관에 전시에 들어갔고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에 배부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복본이기 때문에 영인본보다는 원본에 가까운 확률이 더 훨씬 퍼센트가 높은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30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33억 원이 투입됐는데 사실상 새로 문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연대순의 단순한 전시에서 벗어나 목판, 금속, 한글 등 주제별로 구분해 관람객들의 이해가 쉽도록 꾸몄습니다. 또한 인간이 만든 활자와 인쇄 기록물이 갖고 있는 고유 기능인 인간의 소통과 공유, 그리고 일상의 기록에 주목해 각종 전시물을 배치했습니다. 어린 친구들을 겨냥해가지고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해가 빨리 가게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셔가지고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고. 청주 고인쇄 박물관은 직지를 통한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현대 첨단 기록물을 대표하는 반도체까지 기록문화유산을 아우르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2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난 SK하이닉스가 전례 없는 방식의 임금 교섭 합의안을 잠정 도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총 4.5%로 정하돼 분기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시점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영업이익 흑자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 흑자 시점에 소급 집행한다는 의미라며 노사가 위기 상황에 공감대를 이루고 임업 시작 1개월 만에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충북 지역의 가계 대출은 줄고 기업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4월 중 충북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가계 대출은 고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감소로 한 달 전보다 3,300억 원 감소한 22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업 대출은 한 달 새 1,200억 원 늘어난 34조 2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은 전 세계 무예 가운데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소중한 문화유산인데요. 그 중요성만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독도에 대해 알린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이번엔 택견 홍보대사로 앞장섰습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6만 5천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일본의 다케시마가 아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 왜곡에 반발하는 등 민간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반크가 택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반크 회원들이 충주를 직접 방문해 한국택견협회, 택견보존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택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그 안에서 택견 홍보하지 않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수치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충주와 택견 더 나아가서 우리 여섯 속에서 한류스타를 발굴하는 마음가짐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 최초로 무예 분야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택견. 하지만 택견에 대한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택견의 가치와 의미는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지켜가야 할 그런 문화유산으로서의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문화재의 주인일진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국민들 속에 관심이 돼 있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택견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 SNS를 통한 택견 문화의 확산, 택견과 함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1억 7천의 한류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반크랑 업무 협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택견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택견의 문화와 또 택견의 본고장인 충주를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강한 홍보망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반크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낸 택견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우리가 택견! 우리가 반크!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청주의 한 80대 여성 A씨가 SFTS 검사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A씨는 하루 전 텃밭 작업을 마친 뒤 발열 등 이상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SFTS의 치명률은 18.7%에 달하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심 공원 일대에서 채집한 진드기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병원체 3건이 검출됐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10곳의 공원과 산책로 등에 있는 진드기 572마리를 분석한 결과 라임병과 제귀열, 홍반열 등을 유발하는 병원체가 검출됐습니다. 연구원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김태수 전 충청북도 정무보좌관의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기용설과 관련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부당한 인사라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기준을 밝혀달라고 김영환 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자리라면 적어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임자를 찾는 신용조차 없이 내 사람이면 된다는 식의 보훈 인사, 회전문 인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SK 임업 주식회사와 산림 경영 가치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산림 녹지 공간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한 기술 협력과 충북형 산림 탄소 상쇄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깨끗한 청주를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선도단이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서 모임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 등 12개 단체가 참여한 선도단은 1단계로 나부터 실천, 2단계 우리 함께 실천, 3단계 시민 모두 동참으로 세부 일정을 정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배출 감량에 나섭니다. 학교법인 청석학원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청주대학교 제14대 총장으로 김윤배 전 총장을 선임했습니다. 청석학원은 김 전 총장은 지방대 위기 속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구조 개혁을 단행할 혁신의 적임자라며 또한 각종 평가의 경험이 풍부한 김 전 총장이 구심점이 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전 총장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4년간입니다. 김 전 총장은 4차례 청주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교육시설 확충과 보건의료 과학대학 신설, 유학생 유치 등 대학 생존 기반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김원선 씨가 위촉됐습니다. 중앙대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한 김원선 씨는 난계 국악단 상임지휘자로 6년간 일해왔으며 현재 전북대 교수로서도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원선 씨의 위촉 기간은 앞으로 2년입니다.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도심의 학교를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이전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자칫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큰데요. 갈등을 최소화하고 구도심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교육청에 깊은 고민이 있어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